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비트와이즈 연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 홈페이지 잠깐 방문해 보죠. 홈페이지에 여기 쭉 우리 이제 강의 목록, 강의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근데 여태까지 수업한 내용들 여기까지 한 겁니다. 여기 스트링 클래스랑 2차원 외울 것도 이전에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컴플렉스 넘버 다 했고,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하여튼 여기 13번 예제 프로그램까지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여기 22번째 프로그램이에요. 22번째 프로그램인데, 이 22번째에 있는 이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은 사실은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랑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C랭귀지에도 있는 기능이에요. C랭귀지에도 있는 기능인데, 우리 여러분들 내가 C랭귀지 수업하면서 비트와이즈 연산은 내가 고급식 프로그래밍을 할 때 설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걸 설명하기에는 너무 좀 예제를 만들기가 좀 불편했었고, 그래서 좀 미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비트와이즈 연산 C랭귀지에서 수업 안 했던 내용 설명하려고 원래 이제 이 C# 프로그래밍 강의 목차 22번째에다가 이걸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좀 독립적인 프로그램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여기 이제 14부터 쭉 이제 연달아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22번 프로그램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4번째 매트릭스 클래스 만들어 보기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트와이즈 연산 22번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비트와이즈 연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와이즈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기호를 쓰는 겁니다. 요거 비트와이즈 AND라 그러고, 비트와이즈 OR, 요거는 exclusive OR, 이거는 네게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쉬프트 연산자다 라고 얘기하고, 이건 왼쪽으로 쉬프트 시키는 거, 요거는 오른쪽으로 쉬프트 시키는 연산자입니다. 비트와이즈 연산을 이제 보통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아주 뭐라 그래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잘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 잘 안 쓰고 이제 특이한 경우에 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 비트와이즈 연산을 쓰느냐면은 기억 장소를 절약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럴 때 비트와이즈 연산을 씁니다. 기억 장소를 절약하고자 할 때.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그 비트와이즈 연산이 기억 장소를 절약하는 데 사용이 되는가 하는 거를 우리 22번째 예제를 가지고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진리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표 여러분들 알죠? 그죠? 진리표. 이거 진리표 좀 허접하게 그랬지만, 이제 x라고 하는 값에 0, false가 있고, 0은 false고 1은 true입니다. x랑 y랑 0, 0, false, false일 때, false, true일 때, true, false일 때, true, true일 때, 이런 형태의 값을 가질 때 AND 값은 어떻게 되느냐? 0과 0, false와 false를 AND를 하면 0이다 하는 거죠. 또 0과 1, false랑 true를 AND를 하면 또 0입니다. 그 다음에 true, false 만나면은 AND 결과가 false가 되고, true, true, true인 경우만 AND 값이 true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요거 AND 연산의 결과값입니다. 요거는 OR 연산의 결과값입니다. 네 번째 열에 있는 거는 OR 연산입니다. false, false 만나면은 OR 결과는 false고,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은 true가 되는 게 OR 연산의 결과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exclusive OR 연산의 연산 결과는 false가 만나면은 false고, true가 만나면 또 false입니다. 일반적으로 둘 중에 이제 하나가 이렇게 어긋나면, 둘 중에 두 개 다 똑같으면은 false가 나오고, 둘 중에 하나, 두 개의 값이 이제 어긋나면은 false, true가 만난다든지 true, false가 만나면은 true가 되는 연산을 갖다가 exclusive OR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쉬프트 연산자가 있는데요. 쉬프트 연산자. 예를 들어서 이제 x라고 하는 어떤 변수에 0, 1010이다 라고 하는 게 있다. 1010, 1100이다 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x에. 그러면 이제 우리 연산을, 어떤 연산을 할 수가 있냐면은 x를 두 번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켜라, 이런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x를 오른쪽으로 두 번 시프트 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두 번 시프트 시키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0, 0을 두 개를 더 채워놓고, 0 두 개를 채워놓고 이렇게 밀려나간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면서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 쳤네요. 이렇게 밀려가면서 요 두 개는 사라지게 하는 그런 연산을 갖다가 비트와이즈 연산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x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 값을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두 번 시프트 시켜라. 뭐 왼쪽으로 두 번 시프트 시켜라는 뭐 상식적으로 뭐 비슷한 작업을 하는 거겠죠. 그죠? 왼쪽으로 전체 비트들을 옮기면서 끄트머리는 0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걸 갖다가 비트와이즈 연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ND, OR와 비트와이즈 연산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일 처리를 한다 하는 거죠. 기억 장소를 줄이기 위한 어떤 알고리즘, 뭔가 테크닉을 개발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요거 네게이션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습니다. 요거는 0이라고 하는 비트는 1로 만들어주고 1이라고 하는 비트는 0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연산입니다. 요거는 단일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이항 연산자인데 요거는 단일 연산자로서 어떤 변수 하나에 대해서 이제 적용 가능한 그런 연산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게 필요한가 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목적은 true, false 값, 상태 값을 저장할 때 드는 기억 장소를 좀 절약해보자 하는 게 목적이고, 기억 장소를 절약하는 대신에 뭔가 true, false에 해당하는 논리적인 값을 저장하거나 읽을 때 약간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약간 복잡해요. 약간 복잡한 거지 아주 복잡한 건 아닙니다. 약간 복잡한 걸 희생을 해가지고 기억 장소를 절약해보자. 이게 목적이다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잘생겼다. 잘생기면 true, 못생겼으면 false다 하는 겁니다. 잘생겼느냐 하는 거를 내가 이제 표현하겠다는 거죠. 또 키가 큰가?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냐 하는 거는 좀 객관적인 그런 판단이 가능한 거에 대해요. 뭐 주관적으로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얼굴에 지름 5cm짜리 지름 5cm짜리 뭡니까? 점이라든지 사마귀가 7개 이상 있다. 그런 경우에는 7개 이상 있다. 7개 이상 있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으로 뭐 그룹핑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잘생겼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자, 키 큰가? 자, 키 큰가는 160cm 이상은 키가 크고 160cm 이하는 키가 작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또 부자인가 아닌가?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당장의 지갑에 10,000원 이상이 있는가? 10,000원 이상이 있는가? 혹은 10,000원 이하가 있느냐? 10,000원 미만이 있는가? 9,900원까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부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별을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true, false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태균이 잘생겼다 이런 거죠. 잘생기고 키도 크다는 거예요. true예요. 근데 가난하다 하는 거죠. 가난하고 여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true, false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변수 4개에다가 이걸 기록을 해야 되는데 무슨 변수를 쓰겠습니까? C# 같으면은 불린 변수라고 하는 걸 쓰겠죠. 그죠? 불린 타입의 변수를 써가지고 true, false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불린 타입의 변수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불린 타입의 변수가 크기가 1바이트짜리입니다. 1바이트짜리니까 8비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 8비트에 true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00000001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컴퓨터의 내부적으로. 또 true를 기록을 하면 00000001 기록이 되고 가난하다 하는 거죠. 00000000 false니까 이렇게 기록이 된다요. false는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true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지금 4개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4개만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국인인가 외국인인가? 내국인이면 true, 외국인이면 false. 집이 있는가 없는가? 집이 있으면은 자기가 개인 소유의 집이 있으면은 true 아니면 false. 세금을 내는가 안 내는가? 세금 내면 true 아니면 false. 이런 식으로 불린 값으로 표현해야 될 정보의 종류가 한 사람당 25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25개. 그럼 25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불린 변수 25개가 필요한 거고 불린 변수는 각각 몇 개입니까? 8바이트를 갖고 있으니까 이만큼의 데이터를 이만큼의 기억 장소를 갖다가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해서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린 변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한 사람당 25개의 어떤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200비트가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200비트가 사용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200비트 중에서 실질적으로 정보를 표현하는 값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정보를 표현하는 건 한 바이트 단위 한 개씩밖에 없죠. 그 200비트 중에서 뭡니까? 25비트만 사용이 된다는 거죠. 25비트만 의미 있는 정보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다 0000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이 이제 기억 장소를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된다 하는 거죠. 게다가 한 사람당 낭비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전 국민에 대해서 기록을 해본다. 전 국민이라서 우리나라 지금 한 6천만 되나요? 6천만 명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기록한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비트가 낭비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봉착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억 장소가 너무 낭비되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7비트, 각 정보마다 7비트씩 낭비가 되죠. 그죠? 7비트씩 낭비가 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기억 장소를 좀 알뜰하게 이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제도가 비트와이즈 연산이다 하는 겁니다. 비트와이즈 연산이 사용되는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정보를 기록하는데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잘생기고 키 크고 부자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성별은 여자인 경우 true false였었죠. 그죠? true false를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하자는 거죠. 이렇게 1100으로 여기서처럼 이렇게 길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1100으로 각 비트에다가 한 비트에다가 유용한 정보들을 이렇게 하나씩 기록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1100, x라고 하는 변수다. 이렇게 기록했을 때 이거는 여기 앞에 3210은 뭡니까? 3210은 그 어떤 이 비트의 위치입니다. 이거 0번 비트, 1번 비트, 2번 비트, 3번 비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위치에다가 3번 비트는 뭡니까? 잘생겼냐 못생겼냐를 표현하도록 하고 그리고 2번 비트에다가는 키가 큰가 작은가, 1번 비트에다가는 부자인가, 0번 비트에는 성별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1100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잘생겼고 키가 크고 가난하고 여자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성전환 수술해서 남자로 변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1100이었던 게 1101로 바뀌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만 있으면은 이런 정보를 기록을 할 때 우리가 기억 장소를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프로그래밍은 특히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할 때 라이브러리에 있는 각종 어떤 객체의 정보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비트와이즈 연산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게 괜히 배우는 게 아니라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다 하는 점을 갖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 비트와이즈 연산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리드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변수의 값이 0이냐 1이냐를 알아내는 그런 방법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통 이 부문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 부문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n은 뭐냐면은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의 위치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비트의 위치입니다. 여기 이 부문에 여기 AND 연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AND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연산을 하게 되면은 특정 위치의 비트가 0인지 1인지 이제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어요. 여기 X에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있는데 머릿속으로 기억하세요. 머릿속으로 1100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1100이 있다라고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내가 일단 여기다 물음표를 이렇게 쳐놓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뭐가 있다고요? 실제로 1100이 있습니다. 실제로 1100이 있는데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봐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X라고 하는 사람이 X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키가 큰가 작은가를 내가 알고 싶다는 겁니다. 키가 큰가 작은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럼 키 큰가 작은가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했어요? 여기 2번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이런 일. 1이라고 하는 숫자를
n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키가 큰 거는 여기 2번에 있으니까 1이라고 하는 걸 갖다 2번 시프트 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냐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0000000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1이죠. 이 1을 2번 시프트 시킨다는 거죠. 여기에 키 큰 정보는 2에 있으니까 2번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면은 어떤 일이 나는 거 보세요. 왼쪽으로 2번 시프트 시키면은 얘네 두 개는 없어지고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00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잠깐 이렇게 옮겨 봅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뭐가 이렇게 된 거죠? 2를 2번 시프트 시킨 게 이제 이런 값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 원래 있었던 내가 알고자 하는 x랑 bitwise and를 시킨다 하는 겁니다. bitwise and를 시켜요. 자, bitwise and를 시킬 때 어떻게 연산을 하냐면은 얘랑 and 연산을 한다는 거죠. 얘 물음표랑 이 0이랑 and 연산을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까 원래 여기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1100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 자리가 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게 0이 되는 이유는 여기가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여기 물음표가 무슨 값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0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0이 되고 여기가 1인데 아까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1100이니까 여기 1이 들어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이 1이 된다는 거죠. 요 자리는 2이 되고 요 자리는 0이 됩니다. 자, 요지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 자리에 1100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내가 AND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다 0이랑 연산을 하기 때문에 0이랑 AND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0으로 세트가 되고 요 자리가 1일 경우에는 1이 남고 요 자리가 0이면 뭐가 남겠습니까? 아까 내가 데이터가 1100이다 그랬었는데 아까 여기가 우연히 0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키가 작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랑 연산하고 나서 0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최종적으로 연산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 연산을 한 결과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0이 되거나 0000000은 0이죠. 그죠? 어떤 경우가 0입니까? 내가 읽고자 하는 곳의 위치의 값이 0일 경우에는 전체가 0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AND 연산의 결과로 최종적으로 0이 되거나 0이 아닌 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이 아닌 게 된다. 조금 전 같은 경우에 여기 원래 데이터가 11000일 경우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11000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숫자로 따지면 뭡니까? 숫자로 따지면은 0, 2, 4죠. 이게 숫자가 4란 얘기입니다. 숫자가 4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숫자 4로 생각하지 말고 0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0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리드 연산을 할 때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거의 결과가 여기는 이제 사실 뭐가 빠지면은 이게 빠진 겁니다. 0이 아니면 이렇게 한 거의 결과가 0이 아니면 그러면은 원래 찾고자 하는 자리에 있는 값이 true라고 하는 거고 1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0이면은 그 자리가 false다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원래 0이 들어가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C랭귀지를 짜는 사람들은 요거를 굳이 이렇게 안 합니다. 0이 아니면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적어준다는 거죠. C랭귀지 문법에서의 특징이 뭡니까? C랭귀지 문법에서의 특징이 이 부문 안에 있는 요 조건문의 결과가 0이면 false죠. 그죠? 그거는 우리 C랭귀지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0이면 무조건 false. 그 다음에 0이 아니면은 무조건 뭡니까? true. 1이라고 true가 되는 게 아니라 0이 아니면은 무조건 반변합니다. 0이면은 false. 그 다음에 0이 아니면은 무조건 true가 되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보통 이 부문을 이렇게 작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이 부문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비트가 0인가 혹은 0이 아닌가 그걸 알아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읽을 때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읽을 때 이렇게 비트와이즈 연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갖다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rite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떤 특정 위치에다가 뭔가 값을 써야 되는데 써야 될 값이 0이거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런데 2를 write 할 때의 연산 방법이랑 0을 write 할 때 연산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write를 할 때 어떤 특정 위치에다가 값을 적을 때 2를 적는 경우, 0을 적는 경우를 갖다가 구별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지금 어떤 값들이 이렇게 있어요. 값인데 맨 처음에 이제 속으로 1100이 아까처럼 1100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1100. 요 자리에 뭐가 있다는 거죠. 요 자리에 뭐가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어떤 값이 있든 관계없이 거기다 2를 기록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값이 있든 관계없이 이 특정 위치에만 나머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머지 값은 변경이 되면 안 됩니다. 나머지 값은 변경이 되면 안 되고 이 특정 위치 우리는 지금 2번 위치입니다. 키가 큰가 작은가 거기에다가 2를 갖다가 이제 write를 하고 싶다는 거죠.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조건 키가 크다는 거예요. 무조건 키가 크다. 그럼 그 사람이 키가 크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다가 2를 적어가지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2를 적어서 기록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요런 연산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요런 연산. 자, 요런 연산 어떻게 하느냐면 맨 처음에 1이라고 하는 숫자를 n번 시프트 시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2번 시프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를 2번 시프트 시키면은 아까 해봤었지만은 0000 01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2를 2번 시프트 시키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2번 시프트 시킨 다음에 그 2번 시프트 시킨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원래 있던 값을 어떻게 하느냐? 오와링을 시킨다 하는 거예요. 오와링을 시키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 만약에 0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0이 있을 때 그거랑 이 0을 오화를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0과 0이 만나면 0 되겠죠. 그죠? 원래 있던 자리에 1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원래 있던 자리에 1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랑 만나면은 1이 되겠죠. 그죠? 5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래서 오화링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 비트의 내용은 원래 있던 거랑 똑같은 값이 돼버려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원래 있던 값들이 0이랑 5화를 하면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있던 것이 0이랑 5화를 하면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원래 있던 값이 0인 경우에 0이랑 1을 5화를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0이랑 1을 5하면 5화 1이 되죠. 그죠? 원래 있던 값이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이랑 1을 5화를 하면 또 뭐가 돼요? 1이 되죠. 왜냐면 이 1에 의해 가지고 이 1에 의해서 무조건 이 자리는 이제 뭐로 바뀌게 되냐면은 1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소개의 목적, 특정 위치에다가 2를 무조건 write 하는 경우, 무조건 적기 위해서 이 연산을 수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x값에다가 2를 이렇게 shift 시킨 것과 5화를 해서 그 결과를 다시 x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물음표가 있던 값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내가 정한 위치에 있는 값, 요 값만 1로 write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이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특정 위치에다가 세팅을 하는데 이 연산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원래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조금 전에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특정 위치에다가 2를 write 하는 경우를 내가 소개를 했죠. 그죠? 이번에는 뭐냐면 어떤 특정 위치에 예를 들어서 이제 키 큰가 하는 요 자리에 이 사람 이제 키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없어져 가지고 이제 키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기존에 있던 값이 어떤 값이든 간에 무조건 0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여기를 무조건 0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에 이제 연산에 대해서 내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 n을 2를 n번 시프트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는 연산을 합니다. 아까 이제 이 2번 시프트 시킨다 그랬죠. 그죠? 키 큰 거에 대한 작업을 할 때. 그러면은 0000 0100 이런 숫자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2를 n번 시프트 시킨 그 결과로.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네게이션을 합니다. 이거 tilde가 네게이션이다 그랬어요.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이진수가 있을 때 0은 1로 바꾸고 1은 0으로 바꾸는 거, 그거 우리 보통 once complement다라고 얘기를 하죠. once complement를 구하는 연산이 이 네게이션이라고 하는 연산입니다. 네게이션을 갖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 수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0은 1로 바뀌고 요것도 1, 요것도 1, 요것도 1, 요것도 1, 요거는 0, 요거는 1, 요거는 1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 거의 값의 결과가 이거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원래 x랑 and를 시킵니다. 원래 x랑 and를 시켜봅시다. 그러면은 얘랑 얘를 and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 물음표랑 이를 and를 시키는데 이 물음표에는 0이 있을 수도 있고 1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0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x. 이 물음표 맨 마지막 물음표에 0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0이랑 1을 and 시키면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죠? 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래 1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1이랑 요 2를 and를 시키면 뭐가 됐어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물음표가 뭐든 간에 그 물음표의 숫자랑 2를 and를 시키면 물음표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물음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1과 and 시켜서 그냥 물음표 그대로 남고 1은 1로 남고 0은 0으로 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은 1로 남고 0은 0으로 남는다. 그러니까 나머지 데이터는 전혀 손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음표 있는 부분이랑 0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물음표랑 0을 and를 시키는 겁니다. 자, and를 시키게 되면 여기가 0이건 1이건 관계없이 0이랑 and를 시키면 무조건 뭐가 됩니까? 무조건 0이 된다는 거죠. and를 시키면은. 그래서 이런 순서로 연산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 0이 right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와이즈 연산과 관련해서 요 이품을 이용해서 특정 위치에 비트 값을 알아오는 방법, 그 다음에 요 연산을 이용해서 특정 위치에 2를 세팅하는 방법, 또 요 연산을 이용해서 특정 위치에 0을 세팅하는 방법, 요 세 가지만 알면은 비트와이즈 연산 사용법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연산은 실제 윈도우 프로그램 같은 데서 짬짬이 사용이 되니까 그런 내용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활용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연산을 갖다가 일일이 매번 쓰는 게 아니라 함수로 또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여러 번 딱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특정 위치에다가 이제 2를 세팅하게 하는 방법, 또 특정 위치에다 0을 세팅하게 하는 방법, 이런 걸 갖다가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그냥 편하게 굳이 매번 이렇게 이제 쉬프트 연산 일일이 쓰는 게 아니라 이걸 함수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2번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설명한 그런 내용을 이용을 해서 어떤 값을 세팅하는 거나 읽어오거나 그 다음에 0을 세팅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갖다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충 수업을 너무 좀 길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거는 28분짜리로 끊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 계속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또 오래 걸리니까 이 정도로 끊고 요거에 이어서 이제 그 실제 프로그램 예를 갖다가 내가 이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